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부분은 사실 이 코비드 19 관련해서 에비던스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포지션 스테이트먼트 정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과 과거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이제 저희 스테이트먼트를 몇 개 보면 중요한 학회에서는 다 스테이트먼트를 낸 것 같습니다. 유럽 내분비학회, 그리고 우리 대한 내분비학회, 그리고 이탈리아 내분비학회,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이제 코비드 19과 내분비내과 의사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DC에서 이 코비드 19 환자 가운데 그 중증 질환으로 이완되는 환자들의 그 리스크를 살펴봤을 때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환자들입니다. 대부분 CKD나 당뇨병이나 65세 이상 고령, 그리고 심장이나 비만 동반이 된 경우에 이제 중증 질환으로 이완이 쉽게 된다고 했고, 특히 이제 그 이뮤노 컴프로마이즈 스테이트 이런 환자들이 중증 질환으로 이완을 한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장기간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는 환자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에비던스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드레날 인서피션시와 그리고 이 글루코코티코이드와 이뮤너티, 그리고 아드레날 인서피션시를 어떻게 매니지먼트하고 이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이 아드레날 인서피션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드레날 인서피션시는 정의상 이 글루코코티코이드 프로덕션이 떨어지거나 혹은 액션이 떨어진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로 나뉘고 있고 그 유병률이 그 10,000명당 5명 정도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현재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현재 이 코비드 19 환자가 약 11,000명 정도 생겼으니까 아마 이 정도 환자가 한 5명 정도 환자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이 스테로이드를 쓰는 환자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엑소지너스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사용으로 인해 그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생길 수 있는데 미국 데이터에 따르면 제너럴 파퓰레이션의 약 많게는 2% 정도가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뭐 렐러티브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혹은 펑셔널 아드레날 인서피션시라는 용어가 있었고 이제 자극 검사에서 반응이 떨어진 경우를 정의를 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이 용어를 크리티컬 일리스 릴레이티드 코티코스테로이드 인서피션시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고,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질환이 생겨서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여기에 비례해서 이 글루코코티코이드의 프로덕션이나 액티비티가 증가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그 질환의 중증도에 비해 글루코코티코이드 액티비티가 떨어진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발음을 서시라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서시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주로 이제 sepsis나 septic샥 환자에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그 아드레날 펑션 환자를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제 프라이머리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세컨더리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글루코코티코이드 농도가 증가한 쿠싱 신드롬 환자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롱텀하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 경우도 우리가 정확히 기능 상태를 평가하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은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동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코티졸 농도 자체는 높지만 그 환자의 어떤 중증도에 비교해서 이 코티졸 농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액티비티나 농도가 떨어진 이런 서시라는 상태가 중환자들에서 많이 발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티졸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코티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고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정도가 심할수록 코티졸이 분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혈당을 조절하고 에너지 대사를 관장을 하고, 중요한 부분은 이 이뮨 리액션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티졸 농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이런 어떤 면역 반응을 좀 억제하는 쪽, 인플러메이션을 줄여주는 쪽으로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나 인플러머터리 메디에이터를 좀 줄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 글루코코티코의 농도 의존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농도에서는 이뮨 리액션을 유도하는 쪽이지만 너무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뮨 서프레이션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드레날린 인서피션시의 예후가 어떠냐? 그 이제 제너럴 파퓰레이션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망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고 돼 있고요. 대부분 환자들 사망은 뭐 말리그넌시나 CVD 뭐 일반인 사망 원인과 같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인펙션입니다. 그 인펙션으로 이제 사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스웨덴의 그 프라이머리 아드레날린 인서피션시 이제 코호트 대상자들의 어떤 이 사망 레지스트리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그 기대되는 사망자 수고 이쪽은 실제 관측된 사망자 수인데 특히 이제 인펙셔스 디지로 인한 이 사망률이 이 컨트롤군에 비해서 보통 6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 인서피션시는 인펙션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면 이것을 이제 처음에 이제 퍼스트 라인 디펜스 메커니즘이 뉴트로필과 주로 이제 NK 셀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뭐 뉴트로필에서는 여러 가지 파고사이토시스나 ROS 프로덕션 그리고 NK 셀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면서 이제 그 디펜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프라이머리 아드레날린 인서피션시 환자에서는 이런 NK 셀의 어떤 펑션이 떨어져서 이 사이토톡시서티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17년도에 나온 논문에서 이 컨트롤군과 아드레날린 인서피션시 환자를 보면 이 사이토톡시서티가 현저히 좀 저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를 그러니까 치료할 때 이제 고려하는 부분은 이 코티졸은 대표적인 이제 서카디언 리듬을 가진 호르몬으로 이거의 어떤 그 서카디언 리듬을 미미킹하는 패턴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치료 방식으로는 이 정확한 서카디언 리듬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보통 이제 하이드로코티존은 2번에서 3번 나눠 쓰게 되는데 이제 일부 시기에는 이제 오버 리플레이스먼트가 되고 일부 시기에는 또 언더 리플레이스먼트가 되고 특히 이제 새벽 동안에 이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커버리지 안 되는 시간대가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드레날린 인서피션시 상태가 아까 그 선천 면역, 이네이트 이뮤니티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치료를 기존 컨벤셔널 테라피에서 이 모디파이드 릴리스 하이드로코티존을 썼을 때 그러면 이런 이뮨 프로파일이 개선이 되는지를 이제 보고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컨벤셔널 테라피 군을 일부를 이 모디파이드 릴리스 하이드로코티존을 투여했을 때 약 한 24주간 관찰했을 때 그 모디파이드 릴리스 하이드로코티존을 썼던 군에서 체중이 4kg 정도 더 줄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이뮨셀 프로파일이 정상화되고 인펙션에 대한 어떤 그런 감수성이 조금 줄어들고 여러 가지 뭐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개선이 된다는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이드로코티존 치료할 때 이런 서카디언 리듬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실제 굉장히 좀 현재 우리 치료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3번 치료할 때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 이런 모디파이 릴리스 폼에서는 비교적 서카디언 리듬이 가깝게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우리 이뮨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최근에 그 사이토카인 스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코티졸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안티 인플러머터리 이펙트가 있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어떤 이뮨 레귤레이션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이토카인 스톰까지 발생하는 그러니까 중증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티코스테로이드의 어떤 이뮨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보겠습니다. 이 이제 아드레날린 인서피션시가 처음으로 기술된 건 약 1855년도고 실제 이 합성 코티졸이 치료에 사용된 건 1948년입니다. 이걸 이제 처음으로 치료에 시도했던 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탔고 최근에는 이 모디파이 릴리스 폼의 이 하이드로코티존이 이제 일부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 내분비 영역에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쓸 때 굉장히 사실 소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올로직한 용량의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영역에서는 사실 저희가 쓰는 용량의 뭐 10배 이상 굉장히 고용량을 많이 쓰고 있고 다 치료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일부 환자보다 더 스테로이드의 고용량으로 노출되고 면역 억제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글루코코티코이드는 그러니까 인플러메이션을 조절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인펙션이나 어떤 티슈 데미지가 생기면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전파가 되면서 결국 그 부위로 뉴트로필이나 모노사이트가 이동을 해서 이제 인펙션이 해결이 되고 이제 힐링 스테이지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주로 그런 어떤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억제해서 이 인플러머토리 사이토카인 프로덕션을 줄이고 그 류코사이트의 마이그레이션을 좀 줄여주고 또 이제 그 인플러메이션을 레졸루션 하는 단계에서는 모노사이트와 마크로파지에 작용해서 어떤 그 아포프토틱 뉴트로필이나 그런 셀 데브리를 그 파고사이토시스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그 전달하는 그런 또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인플러메이션 레졸루션에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글루코코티코이드 생산은 주로 이제 서카디언 리듬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HPA 액시스가 액티베이션 되면서 이러한 코티졸은 다시 이제 이뮨 시스템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펙션이나 어떤 티슈 데미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뮨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거꾸로 이 HPA 액시스를 액티베이션 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뮨 시스템과 이 뉴로 엔도크라인 시스템이 굉장히 밀접하게 링킹되면서 우리 이 호스트에서 어떤 이뮨 디펜스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이 이뮨 리스판스를 나타낼 때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러한 어떤 피지올로지컬 레벨의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이런 그 이뮨 시스템이 시동을 거는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루코코티코이드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이뮨 시스템 액티베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면역에 취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HPA 액시스를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이제 약간 그 이뮨 서프레션 시키면서 이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루코코티코이드의 어떤 그 이뮨 시스템에 대해서의 역할을 이제 요약을 하면 이 이제 우리 몸에 위험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이제 쉽게 인지하고 그런 시그널이 전달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며 이제 반대로 이런 어떤 과도한 인플러머토리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억제시켜주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이뮤니티 주로 안티전 프리젠테이션이나 T셀 리셉터의 어떤 시그널링, 림포사이트 서바이벌을 줄여주면서 그 이뮨 레귤레이션하는 작용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재밌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인비트로 시험인데 어떤 인설트, 그러니까 어떤 인펙션이나 티슈 데미지가 생길 때 충분한 적절한 농도의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있으면 바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그런 어떤 그 패소젠을 제거하거나 인플러메이션을 제거하는 반응이 이제 나타나서 쉽게 이제 레졸루션이 되는데 이 글루코코티코이드가 낮은 상태,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인설트를 받게 되면 면역 반응이 지연되면서 굉장히 프롤롱게이션 되고 그 이 이뮨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는 이런 거 이제 도식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뮨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되는데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부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코비드 19 관련해서 많은 환자들이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 관련해서 사망을 한다 이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토카인 스톰은 주로 이제 이런 어떤 호스트 이뮨 리스판스가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특징적으로는 그 이 염증 반응 초기에 인플러머토리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생산되는데 그 원인으로서 아까 좀 프라이머리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때 그 NK셀의 그 액티비티가 좀 떨어진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NK셀이나 사이토톡식 CD8 셀이 그 감염된 세포나 액티베이트 안티전 프리젠팅 셀을 파괴를 하면서 이런 어떤 면역 반응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어떤 이뮨 리액션이 굉장히 프롤롱게이션 되고 과도하게 나타난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 어떤 뭐 베스큘러 퍼미얼리티가 증가하고 멀티오건 페일러나 트롬보 엠볼리즘 그리고 ARDS 등이 발생을 해서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적으로는 이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환자에서 아마 이런 사이토카인 스톰이 더 잘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제 아드레날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아드레날 크라이시스는 뭐 가끔 우리가 경험을 하고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환자에서 이제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 상태가 생기고 노지아, 보미팅이나 복부 통증 등 이런 증상이 동반되고 이제 원인으로서는 심한 어떤 스트레스풀 컨디션이나 어떤 아드레날 글랜드나 피튜이터리 글랜드 헤모리지나 임팍션이 있을 때 혹은 기존에 쓰던 어떤 수프라 피지올로직 도주로 쓰던 이런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끊었을 때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인펙션이 동반이 되면서 아드레날 크라이시스가 발생을 합니다. 치료는 뭐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 하이드로코티존을 IV나 IM으로 주입하고 그러니까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컨티뉴어스하게 하루에 200ml 정도의 하이드로코티존을 IV로 주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이제 의료진들이 이 아드레날 크라이시스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그 많은 경우에 이제 치료 목적으로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는데 그 이 수프라 피지올로직 도즈의 스테로이드를 그러니까 3주 이상 사용하다가 갑자기 끊게 되면 이런 아드레날 크라이시스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 어떤 의료진이나 어떤 환자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질환이 생기면 그 스트레스에 맞게 체내에서는 글루코코티코이드 액티비티가 더 필요한데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비례해서 글루코코티코이드 용량을 조절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단순한 질환에서는 보통 2배 정도 이 하이드로코티존 용량을 증가시키고요. 뭐 심한 질환에서는 이제 입원을 해서 IV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내분비학회에서 만든 그러니까 그 이머전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고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하다. 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하이드로코티존을 정맥이나 근육 주사로 치료를 해달라 하는 이제 그 환자 안전을 위한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에게 이제 교육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은 그 스트레스 시에 그 스테로이드 용량을 올려줘야 그 스트레스에 이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자가 좀 열이 있거나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평소 복용 용량의 그 2배 정도로 증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한 일리스나 트라우마나 어떤 보미팅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글루코코티코이드를 IV나 IM으로 치료할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스테로이드 리플레이스먼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특히 이제 아까 이 중환자에서의 문제 그리고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환자에서의 그 스테로이드 용량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시라는 이런 부분은 주로 이제 sepsis나 septic shock 환자에서 많이 연구가 된 부분이고 특히 이제 이 septic shock 환자에서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이나 바스프레스 테라피로 헤모다이내미컬리 스테이블러티가 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하이드로코티존을 보통 400ml 미만으로 3일 이상 써라 이런 이제 권고안이 있었는데 에비던스 수준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그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사스나 메리스의 경험을 통해서 이 스테로이드 치료가 특히 이제 바이럴 뉴모니아 치료에 있어서 보조요법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됐고 특히 여러 가지 서바이벌 베니핏은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바이럴 클리어런스를 지연시키는 이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코비드 19 시기에 그 코티코스테로이드를 보조요법으로 쓰는 것은 현재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저질환으로 아스마나 COPD 혹은 septic shock이 동반된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그 중환자 의학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서바이브 sepsis 캠페인이라는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히 이제 리프렉토리 샥이 동반된 경우에 그 로도즈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볼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로도즈라는 용량은 하이드로코티존 하루에 200mg을 그 IV나 인터미턴트로 주사하는 경우로 의미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환자가 이 코비드 19 인펙션에 감염됐을 때 스테로이드 용량 조절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이탈리아 내분비학회에서 나온 포지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 무증상인 경우에는 이런 코티코스테로이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약간 미열이 있거나 38도 미만의 열이 있거나 기침 있는 경우에는 용량을 2배로 증가시키라고 돼 있고 그리고 38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로우 레스피레토리 트랙 인펙션인 경우에는 그 환자가 입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IV로 치료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한 뭐 시비어나 혹은 크리티컬 상태에서는 보통 ARDS나 뭐
샥이나 아드레날 크라이시스가 동반된 경우에는 하루에 그 하이드로코티존 200mg을 컨티뉴어스하게 IV 인퓨전하는 것을 치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요약하면 아드레날 인서피션시는 매우 드문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다양하게 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풀 컨디션 상황에서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스테이트가 나올 수 있는 환자들은 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드레날 인서피션시는 특히 인네이트 이뮤니티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인펙션에 감염됐을 때 보다 더 중증 상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정상인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 맞게 글루코코티코이드 시크리션이 증가하지만 이런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환자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어떤 하이드로코티존 용량을 환자 상태에 맞게 용량을 증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를 입원시켜서 하이드로코티존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자나 여러 가지 의료진들을 교육을 좀 충분히 시켜서 그 아드레날 크라이시스로 진행돼서 환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